우리가 27번부터 볼 건데, 여기 지금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미분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CF 역함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식이 합성했을 때 x가 된다는 이 식이야. 그리고 이 식은 항상 성립되는 항등식이 되고,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리고 항등식은 미분을 해도, 양변 미분해도 그대로 항등식이 돼. 항등식은 양변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거는 fx가 증가되고 있는 꼴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략 우리가 생긴 거를 유추했을 때, 이 fx가 아닌 fx에 x세제곱 더하기 x가 지금 대입되어 있는 이 함수하고 gx가 역함수 관계라 되어 있잖아. 어쨌든 이 함수랑 gx랑 합성하면 x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합성을 직접 시켜서 얘는 x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f2의 값이 1이라며. 그럼 이게 지금 이 박스 친 네모 자체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f2가 되잖아. 그게 1이 된다 이런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친 거 자체, g세제곱 플러스 g 자체가 얘가 2가 될 때, 이때의 gx 값을 찾아보면은 얘는 그냥 우리 좌변을 넘겨가지고 이 방정식 풀면 되겠지. 이거 g 자체를 선생님이 하나의 문자로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 딱 1 대입했을 때 딱 0 되잖아. 그러니까 조리제법 써서 2, 3차 방정식 풀듯이 계산해줬더니 이게 되고, 그럼 얘가 지금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의 값인데, 얘가 0이면 g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뒤에 거가 0이다는 이거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x 했을 때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근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gx가 1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gx가 1일 때라는 게 이 네모 박스 쳤던 얘가 2가 될 때였지. 그러면 얘 자체가 2가 될 때의 gx는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 f 이 괄호 안에가 2가 되면 f 괄호가 2일 때는 얘가 1이라며. 얘가 1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x는 1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즉 gx가 1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x에다 1 대입해주면 g1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일단 이거부터 찾으면 되고, 저거 찾았으면은 g1은 찾았잖아. 그럼 이거 g'1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항등식이라고 했던 요 식, 얘를 양변 미분해주면 되겠지.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얘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겉에 거 미분하시고, 곱하기 속에 거 미분을 해줘야 돼.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함수의 미분을 할 때 gx의 세제곱의 미분은 얘 또 합성함수지. 그래서 겉에 거 미분하시고 속에 거 미분 g'x 튀어나와야 되고, 플러스 얘의 미분이 g'x지. 얘는 이거 우변 미분하면 1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가 양변 미분한 거. 그럼 이제 우리가 g'1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x에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은 여기 쭉 다 바뀌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게 g1이 그러니까 1이라 있잖아. g1이 1이니까 얘는 1세제곱이라서 1이지. 얘도 1이라서 여기는 f'2가 되고, g1이 1이니까 얘는 그냥 1 상태. 그럼 얘가 3g', g' 더한 거니까 4g'1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있던 f'에 2 넣은 게 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시켜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그러면 8g'-1에 4g' 곱한 게 1이더라. 전개하셔서 여기 32 자체가 이제 8 곱하기 4로 뜯어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마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되지. 그러면 g'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g' 1이지.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다가 되겠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g라는 것 자체가 얘의 역함수인데, 얘를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하려고 ynex 대칭 시켜버리면 증가함수 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 프라임 값 자체가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4분의 1이 돼서 이 4분의 1에다가 아까 요게 1 더해 주셔서 답이 1번. 자, 그 다음 28번 이어서 갑시다. 지금 우리 이번 미적분에서 28, 29, 30 중에서 28번이 제일 어렵거든. 얘가 이거 풀기 전에 일단 사전 지식부터 적을 건데 좀 필기할 게 많아가지고 따로 좀 적어봐. 28번 풀기 위한 이제 사전 지식. 첫 번째, 3차 함수 fx가 있대. 이때 첫 번째, f2가 0이라고 줬다라고 적어줘. 그러면 fx는 뭐라고 식 세우는 게 나을까? 라 했을 때 일단 제일 무식한 방법은 ax 세제곱 이렇게 놓는 거지.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방법 말고 f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얘를 x마 1 인수로 간다고 봐도 되잖아. 이게 인수 정리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다른 어떤 2차식이 곱해져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f'2가 0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게 f2도 0이고 f'2도 0이면 얘가 x마 2의 제곱을 인수로 받지. 근데 지금은 얘 둘 다 0인 게 아니라 그냥 얘만 0인 거야. 다른 거 알겠지? 이때는 근데 방법은 똑같이 하면 돼. 일단은 x마 2의 제곱을 인수로 처리한 상태로, 그럼 여기 1차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3차가 만들어지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했더니 여기 뒤에 더 뭔가 붙어도 되는 상황인데, 얘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2 넣은 게 0 되려면 어쩌야 되겠어? 얘는 어차피 미분한 다음에 2 넣으면 0 되지. 왜냐면 얘가 미 플러스 미 이렇게 해봤자 여기 x-2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2 넣으면 0 된단 말이야. 그럼 뒷덩어리를 미분한 채로 2 넣었을 때 또 0 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몇 차여야겠어? 1차면 되나? 3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미분하면 3 되니까 이거 2 넣었을 때 0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순항밖에 없어야 돼. 상수항만 있어야 되는 거야. 상수항만. 2차가 있더라도 안 되지. 이거 미분한 다음에 2 넣으면 꼭 0 돼? 아니잖아. 그리고 얘를 만약 미분한 다음에 2 넣었을 때 0 되는 거면 여기 x마 2의 제곱을 인수 가지니까 요로 식이 합쳐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세우고 여기 상수항만 더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상수에 미분하면 0 되니까 상관없지. 세 번째, f2'가 0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건 fx를 x마 2의 세제곱을 인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어떤 상수 k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또 붙어 있어도 되는데 얘가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두 번 미분해서 이 넣었을 때 0 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두 번 미분했을 때 0 되려면 여기 몇 차면 돼? 1차여도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1차식이 더해져 있는 꼴로서 식 세워주면 돼. 이거를 뭐 1차식을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놔주는가. 됐지? 그러면 이걸 이젠 가지고 활용. f2는 0인데 f2'2도 0이래. 이때 fx식 세워보자. 그럼 봐봐. 일단은 얘 갖다 먼저 하는 거야. 더 많이 미분된 걸로 갖다. 그러면 세제곱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이거 얘기했던 거 이거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f2'2가 0이다 해서 세워진 식이고 뭐가 더 만족돼야 되냐면 f2도 0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1차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겠어? 얘에다 2 넣었을 때도 또 0 돼야 되잖아. 그럼 얘야 0 되지. 그럼 얘에다 2 넣었을 때 0 되는 그 1차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a, x, 2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2 넣었을 때 0 되지. 아니 f'2도 0이고 f2'2도 0이다. 자 이러면 식 어떻게 세울까? 일단 이 더 많이 미분된 얘 갖다가 쌤 먼저 식 세우라고 얘기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차식이 있어도 된다고 쌤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얘도 만족돼야 되지. 그럼 그냥 한 번 미분해서 2 넣었을 때 0 돼야 되는데 얘야 미분하고 2 넣으면 0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미분했을 때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차식 꼴이면 안 되고 뭐여겠어? 상수항이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세 개를 잘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상황은 직접 그때그때 맞게끔 식을 구성하면 된다. 자, 또 한 가지 CF. 적을 게 좀 많아. 우리 정의역이 제한되는 함수. 정의역 제한되는 함수. 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정의역 제한 함수에는 루트가 있는 무리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 함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무리함수는 언제 정의역 제한되니? 루트 안에가 0 이상인 범위에서만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제한해서 정의역을 정의하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그 상황에서만 정의역이 생기고, 로그함수는 진수가 양수 범위. 그 다음에 탄젠트는 잘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온 거야, 이 문제에서. 탄젠트에 우리 점근선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여기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3이니까 홀수잖아. 그래서 얘는 이 탄젠트 옆에 있는 이 하트 자체가 2분의 홀수 파이가 아닌 x에서만 정의가 돼.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CF. 미분 가능 함수가 있대. 미분 가능 함수이면 연속 함수이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지 당연히. 너무 쉬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매우 많이 나오는데, 합성함수의 우리 개념을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은, f에다 g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x 값들을, 이게 처음 정의역이잖아. g로 먼저 넣지. 그럼 g 입장에서는 치역이 나왔는데, 그 치역이라는 거는 g의 y 값이지. 근데 걔가 다시 f로 들어가지는 거야. 그럼 얘가 f의 x 값으로서, fx 입장에서의 x 값으로서 바뀌어서 들어가진다. 여기까지 적으시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무한대로 펼쳐 나가면은 얘가 점근선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근선 상태로. 얘를 y는 g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gx는 몇부터 몇까지 나오는 거야? 1부터 3이지. 근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fx를 이렇게 줬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f 합성 g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실수 x를 선생님이 다 대입을 해. 그럼 먼저 g로 들어가지. g로 들어가면 몇부터 몇까지 나와? 1보다 큰 값부터 3보다 작은 값까지로 y값이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다시 누구로 들어가지는 거야? f로 들어가지. f 입장에서는 얘 1부터 3까지에 있는 값들이 다 대응되어서 x로 들어가지. 여기 1부터 3까지. 여기에 치역 y 값이었던 게 f 입장에서는 여기 정의역으로 들어가지는 거야. 이 상상할 수 있겠어? 적어봐. 여기까지.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g의 y들을 90도 눕혀서 x축으로 대응시켜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합성함수라는 게. 자, 일단 마지막 CF. 얘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사인 별이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인이 언제 0돼?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럴 때지. 그러니까 정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저는 이거 28번 풀 건데,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자, 정보가 많을 때는 일단 정보들을 다 표시해 놓고서는 요약 좀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3차 함수 fx랑 미분 가능 함수 gx가 있대. 자, 이게 1번 정보지. 일단 필기합시다. 3차 fx. 얘는 지금 최고차 계수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3차와 미분 가능 함수 gx가 있더라. 이렇게 요약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정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게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게 항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가 돼. 그치? 그리고 정보가 지금 밑에 되게 또 많이 쌓여 있잖아. 정보가 많을 때는 이거를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읽으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번 쭉 다 읽어놓고서는 푸는 게 낫거든.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거 항등식이면 선생님이 아까 항등식은 미분에도 항등식을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미분을 하고 싶지는 않아. 일단 넘어가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가족권 봤더니 f0이 0이고 f2' 파이가 0이래. 자, 그리고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3차 함수인데 이계도함수 값이 0 됐대. 그러니까 파이에서 뭐가 나온 거야? 변곡점이 된 거지. 이계도함수 값이 0 됐잖아. 근데 자, 요것도 기억하면 좋은 게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다항함수 다룰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통 들어가면 되거든. 첫 번째 관점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한다. 이렇게 풀어본 거 많지 우리? 지금까지 3차 함수 뭐 이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렸는다면 여기가 파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이렇게 개형을 추론하면서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식 상태로 식으로 풀어나가는 문제 유형이 있어. 식으로 풀라는 건 아까 쌤 얘기했잖아. 이거 f2 프라임 파이가 0이면 이거 뭐라고 식 쓸 수 있다 했었어. fx는 x마 파이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지? 이런 식으로 식으로 구성하는 거. 근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고. 자, 여기다 정보 또 쓸게. f0이 0이고 f0이 0이다는 뭘 할 수 있어? 상수항이 0이다 이거랑 원점 지난다. 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x를 인수로 갖는 거. 근데 그 말이 상수항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f2 프라임 파이가 0이다. 지금은 주어져 있는 정보만 본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어져 있는 정보. 사인 g 파이가 0이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인에 뭔가를 넣었는데 0 됐다는. 그럼 g 파이는 몇인 거야? n 파이다가 된다라는 거지. n이 정수인 거. 필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정보인 요거. x를 무한대로 키워봤더니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gx에 생긴 걸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근데 x를 무한대로 키웠다는 거니까 x, y 쭉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라는 얘기잖아. 그때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는 거는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쭉 다가갈 수도 있고 점근선으로,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다가갈 수도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중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gx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gx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이까지 됐어? 근데 이제 요 모든 정보를 다 읽어봤고 여기 봤더니 G'0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G0도 필요하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G0이 필요하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 들어? 당연히 0 대입할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라임 0 값도 필요하니까 뭐 하고 또 0 넣고 싶어? 미분하고 0 넣고 싶은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항등식 상태인데 얘를 이제 끌고 와서 이 식과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식을 여기 오른쪽에다 쌤 적을게. 얘가 탄젠트 gx 미분하면 뭐가 돼? 시컨트 제곱 되지. 그러면 속미분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미분 튀어나오고 시컨트의 제곱 gx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까지 적으시고. 그래서 쌤이 말했지만은 얘가 항등식이고 이제 미분한 얘도 이제 항등식 상태라는 거. 근데 물론 얘를 한 번 또 미분해 볼 생각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f2 프라임 값을 줬잖아. 근데 얘를 한 번 또 미분하는 건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뭐야? g2 프라임 되지. 근데 g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만 써있지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거는 일단은 하지 않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 두 식에다가 대입을 쭉 할 건데, 아까 선생님 뭐 넣는다 했었어 처음에? 0 넣는다고 했었지. 0을 넣어야 되는 거는 G0와 G'0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0만 넣을 게 아니라 여기 봤더니 파이에 대해서도 뭔가 갑자기 막 써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항등식에다가 둘 다 x에 0하고 파이하고 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가장 먼저는 당연히 0 넣어봤었어야 되겠지 지금. 그래서 f0이 g0 빼기 탄젠트 g0이다가 되고, 지금까지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 나열한 다음에 대입만 하는 상태인 거고. 근데 f0이 0이었잖아 아까 이거 가주권에서.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G 제로하고 탄젠트 G0이 같더라. 자, 그 다음 파이 대입하자. F 파이는 G 파이 빼기 탄젠트 G 파이지. 근데 아까 여기서 G 파이가 M 파이라 했잖아, 정수 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탄젠트의 1파이, 2파이, 3파이 값에서의 값이 몇 대? 이게 파이란 말이야. 이게 2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탄젠트는 정수 파이일 때 몇 대는 거야? 0대지. 이거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파이랑 G파이랑 같고, 아까 G파이가 M파이라 했잖아, 정수파이.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정수파이 상태인 거지. 이렇게. 자, X에다가 0하고 파이하고 둘 다 대입해서 정보를 얻어낸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한 식에다가도 0 대입해봐. F'0은 G'0. 근데 잠깐, 이거 대입하기 전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G'으로 묶이잖아. G'을 묶었더니 1- 시퀀트 제곱 들어가지. 우리가 1- 시퀀트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탄제 플러스 1이 시퀀트 제곱이잖아. 그럼 얘들이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탄젠트로 바꿔야 되는 거겠어? 그래서 얘가 G'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g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여기까지 쓰시고. 자, 이 상태에서 0 대입해봐 이제. 그럼 F'0은 G'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G0 제곱이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방금 쌤이 이 미분한 식에다 엮는 거잖아. 근데 아까 그냥 이 주어져 있던 거에 엮는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 탄젠트 G0이 여기 똑같잖아. 그럼 얘로 바꿔도 되지, G0.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G'0에다가 마이너스 G0의 제곱으로 바뀌지. 이렇게. 근데 그게 여기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봤던 얘인 거야, 지금. G0 제곱 G'.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1 딱 곱해가지고 얘가 원하는 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F'0이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이 대입하면은 F'파이는 어떻게 돼? G'파이 곱하기 탄젠트 G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탄젠트 G파이가 몇 대? 0이지. 아까 이거 0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 0이라서 얘는 0이야 그냥.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항등식에다가 두 번씩 대입만 한 거지. 이제 이걸 토대로 fx를 찾아 나가야 돼.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답이 쌤이 이제 뭐로 구하면 된다 했었어? 마이너스 F'0잖아. 그러니까 fx 찾으면 답 나오잖아. 그러니까 fx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 맞춰 생각을 하면은 이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fx 관련되어 있는 정보만 동그라미 치면은 잠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거 예. 그리고 F'2'0도 0이다. 이거. 아까 대입한 거에서 여기서 F파이가 M파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한 거에서는 F'파이가 0이다. 같이 찾았지. fx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가 이렇게 보라색깔 4개야. 4개.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제 식 세우면은 F'2'0이 0이라며. 얘 갖다 뭐라고 세울 수 있어? F'2' 다시 F'2' 파이가 0이면 fx는 최고차 계수 k라고 처리해놓고 x마 파이의 세제곱 이렇게 하라 했지.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붙을 수 있다 했었어? 1차식 붙을 수 있지. 이렇게씩 세워놓고. 그럼 방금 쌤이 쓴 정보는 이제 지워볼게. 얘 써먹었지. 그 다음에 얘 F'파이도 0이라며.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그냥 한 번 미분했을 때 파이 넣어도 0 돼야 된다며. 그럼 1차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 뭘로 돼야 돼? 상수로 바꾸라 했지. 상수항으로 바뀐다. 자, 여기까지 또 얘도 사용을 했고, 사용한 것들은 x표. 그 다음에 얘 f파이가 n파이지. 걔를 토대로 상수항을 찾을 수가 있게 돼. 여기 상수. 상수라고 했던 게 여기다 이제 파이 넣으면 n파이 돼야 된다며. 근데 파이 넣으면은 얘가 어때? 0 되지. 상수가 뭐였겠어? n파이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얘를 이제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0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지금 K하고 N하고가 좀 필요하겠지. K, N. 그래서 얘네를 찾아볼 건데, 자, 얘네를 이제 찾을 때 마지막 요게 이제 어려웠던 건데, fx가 아까 gx 빼기 탄젠트 gx라 했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fx 자체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 얘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에 gx를 합성시켰다라고 봐도 되지.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x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우리가 볼 건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마지막으로 안 건드린 정보가 얘야. 얘를 토대로 gx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 정도만 해놓고, 아직 얘는 안 써먹었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쓰면서 이제 풀 건데, x 마이너스 탄젠트 x는 그리면,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하고 탄젠트 x는 원점에서 접해. 이렇게. 알겠지? 탄젠트 x하고 y는 x는 원점에서 접한다. 두 번째, sin x하고도 원점에서 접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sin이나 y는 x나 이렇게 그리거나 탄젠트나 y는 x 그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원점에서 이렇게 얘네들 세 개 다 같이 접한 상태로 그렸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y는 x가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모양 생긴 게. 자, 이 함수 세 개의 관계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x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릴 수 있지 우리가. 근데 이거 x 빼기 탄젠트 x를 한 방에 그릴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얘를 못 그리기 때문에 얘 자체를 미분을 한 도함수를 갖다가 얘의 개형을 추론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y는 x 하나 그리고 탄젠트 x를 그려봐. 여기다가 y는 x 하나 그려놓고, 탄젠트 x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위쪽에 그리라 했지. 여기 이렇게 하나 내려가는 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이렇게 올라가지.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게 지금 빨간 색깔이 탄젠트 x 그린 거고, 검은 직선이 y는 x 상태지.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x 빼기 탄젠트 x라는 함수에 gx를 합성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gx는 우리가 지금 생긴 게 무한대로 키웠을 때 2분의 3 파이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y축으로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치역은 만약에 파란 색깔로 생겼으면 2분의 3파이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빨간 색깔로 생겼으면 2분의 3파이보다 큰 값들로서 gx 값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이걸 끌고 와서
지금 아까 말했지만 합성함수는 이 중간에 있는 함수가 촉함수가 갖는 치역값이 겉의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빨간색 걸로. 이 gx가 2분의 3파이부터 위쪽으로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정의역으로. 얘한테. 이 말 이해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탄젠트 gx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gx라는 거는 정의역에서 애초에 우리 뭐가 제외돼야 돼? 탄젠트 gx에서 gx 자체가 뭐면 안 돼? 2분의 홀수파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탄젠트 있으면 선생님 정의역 제한된다 했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gx는 2분의 홀수파이면 안 되지. 그러면 요 다음 애가 여기가 2분의 5파이란 말이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gx가 2분의 3파이보다 큰 값들로서 치역을 가질 때 얘가 만약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게 쭉 넘어가져 가지고 이 gx가 2분의 5파이도 갖게 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gx가 2분의 5파이라는 값을 가지면 돼, 안 돼? 그럼 이거 탄젠트로 넣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정의역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때 gx는 빨간 색깔이면은 여기 안에서의 값들이 gx 값으로서 나왔다는 거야. 요게 이렇게 와가지고. 파란 색깔 꼴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값들부터 해서 또 얘가 2분의 1파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x 값들이 사실 gx의 y 값들로서 이렇게 존재했던 게 일로 들어왔다라는 거지.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gx 입장에서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gx를 쌤이 마저 그려주면은 gx가 일단 아까 무한대로 키우면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로 이렇게 따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져서 2분의 5파이라는 값을 gx가 가져버리면 2분의 5파이는 여기로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의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2분의 5파이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라는 거지 gx가. 또는 2분의 3파이로 수렴할 때 밑에서 이렇게 수렴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1파이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gx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치역이 여기 x 빼기 탄젠트 x의 정의역으로서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이제 둘 중에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따지냐면은 봐봐. 아까 우리가 g파이가 n파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왜냐면 sin g파이가 0이었으니까 이게 정수파이여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빨간 색깔 범위에서 gx 값이 나오면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에서 정수파이는 뭐밖에 없어? 2분의 3부터 2분의 5면 2분의 4파이인 즉 2파이만 있지. 그럼 이때 이 빨간색 케이스라면은 g파이가 아까 우리가 정수파이라고 찾았는데 이때 n이 2였던 2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파란 색깔 범위 내에서 gx가 구해지게 되면 2분의 1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안에 정수파이는 1파이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는 1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선생님이 이 fx10 구성한 것 중에서 n하고 k 찾자 했잖아. 이때 n이 먼저 구해지는 거지. 1번 케이스면 n이 2인 거고 2번 케이스면 n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먼저 n 찾은 거 알겠어? 그래서 이때 이제 1번 케이스 n이 만약에 1이라면 이 빨간색 케이스일 때 얘기하는 거지. n이 2지 지금은. 그 다음 거의 다 끝났어. 여기까지 했으면 n이 만약에 2라면 fx가 k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지. 여기서 아까 우리 f0은 0이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처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여기다 0 내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 순간 k까지 딱 구해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0 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k 파이 세제곱
플러스 2파이가 0이야? 그러면 k파이 세제곱이 2파이? 그러면 k는 파이 제곱분의 2야? 이게 되지.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fx가 만약에 n이 1이었을 때면 식이 이렇게 구성되지. 이렇게. 그럼 얘도 f0이 0이었던 걸 이용을 해주시면은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때 k는 파이 제곱분의 1이다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fx가 이제 식이 다 완성됐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가 식이 두 개인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구해야 되는 답이 얘라 있잖아. 일단 첫 번째 케이스 fx가 어떻게 돼? k값 구했으니까 파이 제곱분의 2 x 마이너스 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2파이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 날라가지. 그리고 이거 미분은 3 앞으로 떨구면서 건미분 했으면 속미분 해야 되네요. 속미분 1이지. 이 상태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내면 6 되지?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기 때문에 답이 뭐야? 2번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그 다음에 2번 케이스에서는 fx가 어떻게 돼요? 요것이. 이거 미분하면 파이 제곱분의 3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여기다 0 내면 어떻게 돼? 3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답이 뭐야?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근데 일단 보기에 답은 없긴 한데 일단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긴 하는 거야. 1번 상황에서의 이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고, 근데 일단은 얘가 그럼 왜 안 되는지도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잖아. 두 번째 거.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우리가 구해놓은 1번식이든 2번식이든 간에 fx의 3차 계수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여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키우는 얘를 붙여줬을 때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됐지. 근데 이 2번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아까 주어져 있던 애초에 요 식 상태에서 어떻게 돼? x를 무한대로 키우는 이 극한을 양변에 취했을 때 얘는 몇으로 간다 했어 아까? 2분의 3파이로 가지지. 얘가 어떻게 돼? 이 파란색 꼴이면 x를 선생님 무한대로 키울 때 얘가 이 파란색 꼴일 때는 gx 자체가 2분의 3파이로 가긴 가는데 밑에서 다 가잖아.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 상태지. 2분의 3파이로 가긴 가되 2분의 3파이보다 밑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분의 3파이로 가긴 가되 음의 무한대에서 다시 좌극한에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탄젠트에서 2분의 3파이의 좌극한이 어떻게 돼? 얘가 지금 탄젠트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이 탄젠트 그래프에서 2분의 3파이의 좌극한이면 위로 쭉 어떻게 돼? 올라가줘서 얘가 무한대로 되지. 얘가 무한대로 버리면은 여기 뺄 거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는 상수에서 이거 빼면 음의 무한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리미트 fx는 뭐여야 된다 했었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방금 풀어본 이거 28번이 이 미적분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그 다음 29번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비교적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잘 봐. 첫째 항이 양수고 얘도 주어져 있는 정보들 쭉 다 우리가 요약 좀 먼저 해야겠지. 그래서 첫째 항이 양수다. 두 번째, 공비가 유리수다. 근데 등비급수가 수렴했대. 그럼 이 순간 그냥 당연히 공비의 범위가 구해지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일부터 1 사이에 어떤 유리수라는 거고, 뭐 3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 첫 번째. 자, 두 번째 정보. 첫 항하고 둘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 상황에 맞는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올 때 이 부등식 자체의 역할은 그 케이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 지금 우리 요거 미적분 29번뿐만 아니라 그 우리 공통문항 15번에서도 여기 있지. 여기 막 쭉 정보가 막 써있잖아.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떤 부등식 나왔지. 그럼 얘가 이 위에 있는 이 상황들에서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되면 그 중에 얘에 맞는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답이 아닌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보통 부등식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자, 나 조건 읽어봐. 이제 세 번째 정보. 정수인 항이 3개래. 정수인 항이 3개가 있고 그 3개의 곱이 216이래.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216이라는 숫자는 6의 세제곱이거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좋은데 그걸 몰랐더라도 어쨌든 정수항이 3개래. 그럼 여기서 일단 뭔 생각이 먼저 들어? 정수항이 3개다. 정수항이 정수인 게 딱 3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3개만. 쌤이 봤을 때 이거 보고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가 항들을 나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나온다는 거야. 정수가 나온다는 거지. 처음에 첫 항부터 정수로부터 막 시작했을 수도 있지. 지금 공비가 뭐 상태라고 있었어. 무슨 수? 유리수잖아. 어떤 분수꼴을 막 곱할 거란 말이야. 3분의 1 이런 거. 그럼 이때 공비를 막 곱해서 넘어가는데 정수가 언젠가 나오긴 할 건데 얘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딱 3개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정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젠 다시 정수가 아닌 유리수꼴, 그러니까 분수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정수가 나오고 뭔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정수 3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쭈루룩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정수 나왔다가 또 어떤 분수꼴 뭐 8분의 7 같은 거 나왔다가 또 정수 나왔다 이렇게 되는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정수 3개가 연달아 나온다라는 게 보장만 되면 요거는 좀 해석하기가 쉬워져. 왜냐면 얘네 3개가 지금 어쨌든 이게 등비급수다 보니까 등비수열 상태잖아. 그럼 얘네들이 등비수열에서 이거 3개 연달아 돼 있는 걸 곱했을 때 216이래. 그럼 등비 중앙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거 중앙의 제곱이 앞뒤 곱한 거잖아. 그럼 이 3개 연달아 곱했다는 거는 중앙의 세제곱이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앙이 그냥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지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그래서 이 정수항 3개가 연달아 나와야만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수가 몇일지 몰라도 그냥 10이라고 가정해봐. 그리고 이 정수가 나오다 보면 세 번째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세 번째 딱 정수였다고 쳐봐. 그럼 그 뒤로는 더 이상 공비를 곱해서 넘어가도 정수가 나오면 되는데 딱 세 번째 게 끝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유리수꼴로 나와야 되잖아. 분수로. 근데 얘가 어떤 R이라는 것 자체가 A분의 B꼴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정수여야 돼? 정수면 안 돼? 더 이상? 정수면 안 돼. 지금 정수면 안 된다는 건 이 분수꼴이었잖아. 너 어쩌면 분수꼴이 되는 거니? 얘다 A분의 B 곱했을 때 얘가 약분되면 돼? 안 돼? 약분되면 안 되지. 그럼 정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이 12의 약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 다음에 이 A분의 B라는 건 애초에 기약분수꼴이란 말이야. 이걸 굳이 4분의 2 이렇게 안 적고 2분의 1 상태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절대 이 숫자가 뭐 12도 아니었지만 그냥 이 12의 약수가 아닌 상태인 건 맞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a분의 12b로서 이런 정수가 아니고 나올 건데 거기에 또 a분의 b 곱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얘가 a 제곱이 되는데 12의 약수야 아니야. a가 아니니까 약분이 더 이상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값들은 계속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꼴로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수였다가 정수가 아닌 게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정수였으면 정수 3개가 연달아 쭉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쭉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장이 되지. 그래서 그 정수인 항 3개는 연달아 나왔어야 되고 이 3개의 곱이 216이라는 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곱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중항에다가 네모에다가 세모 곱한 건데 이 앞뒤 곱한 네모 세모의 곱이 중항의 제곱이기 때문에 중항의 세제곱이 216이다가 되고 중항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3개의 곱이 216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세모는 36 돼야 되겠지. 근데 네모 세모 다 정수란 말이야. 정수랑 3개짜리였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지. 우리 정수 2개 곱해서 36 되는 거는 1, 36 이런 식이지. 근데 이 공비가 1부터 말 사이였기 때문에 얘네가 점점 숫자들이 절대값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네모 값이 절대값이 더 큰 걸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66도 있는데 66이면 안 되지. 66이면은 공비가 1이었던 거기 때문에 정수항 계속 뒤로 6으로 쭉 나와서 3개 달하는 이 조건이 위배가 되니까 6은 빼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얘가 공비가 1과 마일 사이라며. 그러니까 공비가 꼭 양수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기를 공비가 마일과 0 사이일 때랑 0과 1 사이일 때. 공비가 0인 건 애초에 제외해야 돼. 공비가 0이어 버리면은 어느 순간부터 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열돼서 얘도 정수가 3개라는 거에 위배되잖아. 그럼 일단은 공비가 마일과 0 사이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얘가 6이었기 때문에 얘가 진짜 1이 아니라 뭐여야 되겠어? 마일하고 마 36 이렇게 돼야 되지. 됐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안 되는 게 지금 공비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상태잖아. 그럼 그 전항이 있다고 하면은 몇이야 이거는? 216 돼야 되지. 이해돼? 이러면 또 정수가 3개였다라는 조건에 뭐가 돼? 위배가 돼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유일하게 이럴 수는 있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되는 첫 항이었을 수는 있지.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계속 뒤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깔리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케이스가 배제되는 게 이 가조건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의 합이 어때? 1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그렇죠. 얘는 이거는 만족되는데 첫 항이 양수다 여기서 걸리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안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8에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도 똑같은 이유야. 이렇게 되면은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전항이 있었다면 54부터 시작돼야 되잖아. 이러면 이제 정수가 4개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첫 항이라고 하면은 얘가 아까 첫 항이 양수다 해도 위배되니까 다 안 되는 거 알겠어 이것들? 12, 3까지도 똑같은 이유로 안 되고 유일하게 여기에서 가능한 케이스가 얘네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4일 때 얘네들은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지. 그럼 이 직전항은 뭐가 되는 거야?
얘에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야 되지. 그럼 2분의 27? 그렇게 전하면 다시 마이너스 4분의 81 이런 식인 거야. 하나 더 있었다라고 치면 8분의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얘가 첫 항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첫 항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된다면 얘부터 첫 항이었어서 쭉 갔거나 아니면 얘부터 첫 항에서 쭉 갔었어야 되는데 얘부터라고 하면은 이 첫 항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다에 위배가 돼요.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8분의 몇 되니? 62?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더해봐. 그럼 얘가 빼기 때문에 빼지지. 그럼 8분의 몇 대? 81되니 딱? 그럼 10보다 크지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될 거면은 첫 항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었어야 돼. 2분의 27부터. 그 전에 애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답이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 요거.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문제 딱 맞는 상황이 됐고, 그럼 이제 공비가 0과 1 사이일 때는 왜 안 되냐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데 0과 1 사이면 얘도 36, 6, 1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러면은 얘가 공비가 6분의 1이지. 얘가 1 넘어가면 216으로 가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지 또. 그럼 얘가 첫 항일 거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합치면 10보다 넘어가니까 두 번째 항하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얘네들이 다 안 돼. 공비가 1과 마일 사이면 안 된다는 거. 0하고 1 사이면. 자,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그럼 18하고 2부터 볼게. 18하고 2면은 공비가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얘가 그냥 첫 항이었을 수도 있긴 하지. 그럼 양수인 건 맞는데 이 둘째 항하고 합이 10을 넘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얘가 첫 항이면 절대 안 되잖아. 그 전에 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얘가 54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 얘는 또 정수가 3개다에 위배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됐던 케이스가 얘고, 그러면 이 등비급수 계산이 그냥 1마 r분의 첫 항 하면 되잖아. 첫 항 찾았지 지금. 2분의 27.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